이번 폰 얘기가 나왔네요. 깡통폰, 새폰 뭐 이런 얘기가 키워드로 좀 등장을 했는데 화면에 보시면 송영길 전 대표가 등장해 있죠.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언론 인터뷰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 본인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그러지. 증거 조작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검사한테 내가 방어권 가지고 싸워야지 내가 왜 협조를 합니까? 그 뭐 이른바 소위 깡통폰을 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깡통폰이 되는 아니라고 건가요? 말씀드렸습니다. 새 폰, 새 폰을 준 거죠. 새 폰. 폰을. 새 폰. 씨는 그럼 모르고 한 말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 자기들끼리 다 공을 세우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빙성이 없는 두 사람의 대화가 무슨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본인의 육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문제를 이런 네. 법정에서 그건 다툴 문제니까요. 여기서는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좀 요약이 되는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 통해서 지금 검찰이 지금 본인을 소환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조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시간 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자기들끼리 공 세우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까 지금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른다. 자기들끼리 뭐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윤석열 검찰은 사냥개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핸드폰을 제출했다는데 그거 깡통폰 아니고 새 폰을 낸 거예요, 새 폰. 그리고 언제 뭐 협조한다 그랬습니까? 응해한다 그랬죠. 수사에. 뭐 이런 얘기까지 그랬습니다. 김재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입장 또는 뭐 최근에 이런 수사에 대한 반응 뭡니까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에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스스로 수사해달라고 2번이나 찾아갔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막상 이제 검찰에 출석해서는 예. 묵비권을 행사하겠죠. 아.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제 새로 마련한 스마트폰을 제출했다는 의미는 기존에 남아 있는 그 스마트폰 내의 여러 가지 정보가 노출될까봐 스마트폰은 뭐 바다에 뿌렸든지 어쨌든지 뭐 프랑스에서 뭐 버렸다 그렇게 또 알려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새로 그 스마트폰 개통해서 주면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깡통폰이 맞죠. 근데 깡통폰 아니고 새 폰입니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게 그 말이죠. 어. 그리고 사실은 송영길 대표의 그 지금 문제는 예. 단순히 한 개인의 부정부패행위라든가 또는 당내 경선에서의 위법 행위를 넘어서서 예. 사실 이정근 전 그 사무차장이 예. 사무부총장이 뭐 여러 가지 그 비리 행위를 저지르면서 그분이 남겨놓은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은 그 녹취가 되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해서 그 녹취의 진위가 맞는지 여부, 예. 녹취록의 그 증거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찾아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건 수사라고 해서 또 이것을 수사가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녹취를 우연히 찾아냈어도 예. 그것을 또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능력을 갖추게 하고 예. 그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가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송영길 대표는 뭐 증거를 조작한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검사들이 출석에 눈이 멀어서 온갖 짓을 벌인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송영길 대표의 저런 발언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화면에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한 얘기 차례대로 있는데 이 얘기도 좀 보죠.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한 적 없다. 그러면은 응하겠다고 했다. 이게 그러면 협조하는 거하고 응하는 건 다르다. 본인은 응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증거를 조작하고 죽이려 하는데 왜 협조합니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앞선 내용 다시 한번 불러오죠. 자, 그러면서 지금 검찰에 대해서 사냥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냥개. 그러니까 본인이 사냥당하고 있는다 뜻이 됩니다. 그리고요, 앞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현역 의원들도 있고 등등등. 근데 여기는 자기들끼리 공 세우려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민주당이 굉장한 위기에 처해고
혁신위까지 꾸리고 뭐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너무 편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송영길 지금 대표하는 말씀은 차라리 안 하고 그냥 그 조용하게 예. 재판을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저렇게 얘기할 바에야. 아, 이렇게 얘기할 바에야. 네,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은 오. 협조 안 하고 응하기만 한 사람이 미리 가가지고 예. 수사받으러 두 번이나 간 행위. 그러게요. 그거는 협조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소영길 전 응한다라고 대표 하는 것은 설명대로 불렀을 때 나간다는 거.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게 뭡니까? 소영길 전 대표 말은 응하러 간 예. 건가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응하러 가는 사람이 부르지도 않은데 응하러 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응하러 가는데 사냥개한테 응하러 갑니까?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순환은 그리고 또 하나는 더 가슴 아픈 거는 예. 어쨌든 이정건, 강래구, 윤관석, 이승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충성한 잘 사람들이다. 보이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공세력 했던 사람들이다. 나는 모른다. 이러면 이분들의 입장과 태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저런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예. 처음에 프랑스에 돌아왔을 때 내가 다 책임지겠다. 예. 그 얘기는 이분들의 말을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책임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자기네들끼리 공세우려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말씀하고 내가 모든 책임은 내한테 있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물론 재판에 준비하는 거 맞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말장난한 것처럼 보이는 뭐 협조한다나 응한다나 뭐 그러게요. 협조한다는 것은 막 뭐 없는 사실도 자기가 부르는 걸 협조하는 거고 응하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노출하시고 저런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자기의 예.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더 서먹서먹하게 해두고 좀 유동규하고 예.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처럼 그렇게 돼가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생각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처음에 교육부터 이런 생각이었던 걸까요? 그걸 뒤늦게 알린 걸까요? 아무튼 오늘 이런 인터뷰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알려지면서 좀 김영주 전 의원님도 이걸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셨나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요. 어제 민주당의 새로 구성된 혁신위원회 첫 회의가 있었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 뭐 많은 얘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기자들 질문을 받고 또 한 얘기들도 있어요. 그 내용 중에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돈봉투 사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사건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의원들과 그분들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사실은 정치적이고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하는 부분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쇄신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기 범죄 수사를 받아서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현근택 부원장. 지금 앞서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입장, 본인의 입장이잖아요. 그걸 냈고요. 지금 방금 들었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실은 뭔가 이거는 알고 보니까 확인이 되고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인다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했거든요. 송 전 대표와 혁신위원장의 생각이 많이 다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 일단은 뭐 송영길 대표가 지금 수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본인을 방어하는 입장일 테고 지금 뭐 혁신위원장이 당연히 이 문제를 아마 이제 빨리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싶은데 저도 사실은 근데 검찰 수사에 좀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처음에 이제 녹취록 나왔을 때 빨리 돌아오라 해서 돌아온 게 4월 24일인가 그래요. 예. 2달 거기 가까이 돼가요. 본인 나가겠다고 2번이나 갔었고. 근데 수사에 진척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보면. 근데 지금 이제 그 핸드폰을 뭐 제출 안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뭐 한동훈 장관님이 아마 저도 이제 수사 일선에 많이 나가 보면요. 뭐 비번 알려주세요 그럼 아니 우리 장관님께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안 물어봐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송영길 대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이 대검 이 고발 사주 문제 됐을 때 문제 딱 언론 보도되니까 대검 PC 23대 다 포맷해 버렸거든요. 그분들 하나도 뭐 증거 인멸 기소 안 됐어요. 예전에 라인 사태 때 현직 검사들 4명 이렇게 문제 됐었거든요. 통화한 거 막 문제 되니까 4분이 다 동시에 잊어버렸대요.
그분은 하나도 기소 안 되고 수사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핸드폰 그러니까 부분은 실제로 방어권 그런- 차원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럼? 방어권이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내 핸드폰 잘못했으니까 다 갖다 줘야 되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왜 비밀번호 안 풀었어요? 풀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피고인들도 그렇습니다. 조사받는 사람이 딱 그래요. 핸드폰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예. 그러면 아니 한동훈 장관님도 안 알려줬는데 딱 그 얘기 한마디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방어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왈가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예. 지금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두 사람끼리 대화하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리고 저 증거를 사실은 이게 언론에 보도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검찰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저거를 추출하는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포렌식 할 때. 참여권이 보장 안 되면 그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법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판단을 다룰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몇 달 됐잖아요, 벌써. 예. 언론 보도 나온 지 몇 달 됐고. 예. 그럼 제가 보기에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졌다는 사람 있고 녹취록 있고 그러면 불러서 조사하면 되잖아요. 명단도 다 이미 나왔어요. 예. SNS 다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달째 조사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하는 증거 거예요? 조작한다고 지금 아니 보는 조작은 아닌데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요. 시기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한 달 안에 다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돈 마련한 사람 있고 예. 녹취록 있고 줬다는 사람 있고 그럼 받았다는 사람 다 나왔잖아요. 물러서 물어보면 돼요. 본인들이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고. 예. 근데 지금 소환도 안 하고 그냥 언론에만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결국은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혁신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소를 하고 어느 정도 증거가 나오면 판단은 예. 쉽습니다. 근데 검찰이 이렇게 질질 계속 끌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예. 기소라도 되면 예. 그걸 근거로 해서 뭔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너무 오래 끌고 있다 검찰이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저런 입장. 그러고 보니까 수사가 좀 길어지곤 있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데 여기에 뭐 사냥개, 증거 조작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를 전직 당대표가 하십니까?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뭐 상황이 좀 이런데요. 일단 요 내용은 요 정도로 오늘 아침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 얘기를 꺼냈어요. 포기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건데 이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뒤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이요.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또 한 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관련된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그 모습도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 국가 폭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게 나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다. 네. 나한테 문제를 던지지만 제2의 이재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방탄국회라고 하니까 그래 나 다 내려놓겠다. 어떤 보호 장치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무저항 정신으로 간디 같은?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참 그럴 수밖에 눈물 없는 나는 거죠. 절대 반대입니까?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검사들입니다. 이 검사와 맞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봅니다. 이재명 그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저는 투항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신주호 전 의원님, 네. 이 두 분 지금 등장했는데 두 분 다 보니까 민주당 전직 대표셨어요. 두 분. 네. 근데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송영길 전 대표는 야당이 포기한 거라는데 앞서서 추미애 전 장관은 무저항 정신 그리고 간디와 같은 무저항 정신을 지금 행사하는 것.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전 대표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자기 처지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전 대표, 그래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이제 간디 반열에 올랐구나. 간디 반열로 올려준 추미애 전 대표. 그런데 그 인터뷰 말미에요. 예. 진행자가 한 10개월 남았는데 내년 총선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좀 천천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뭐 안 나간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 인터뷰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간디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뭔가 나도 좀 쳐다봐 주세요. 나도 내년 10달 후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네, 간디 이 눈물 나는 간디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잘
포장함으로써 예. 뭐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게 있죠. 본인이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닌데 불체포 예. 특권을 왜 저토록 좀 약간 집착을 하는가? 예. 아마도 지난번에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이 부결이 안 되고 저걸 예. 포기해가지고 구속이 됐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송영길 대표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다.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이게 내가 털 건 털고 불 건 불면서 예. 적당하게 형량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또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 저렇게 천양지차에 발언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으면 사실은 그에 걸맞는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오. 근데 실제로 본인도 불체포 특권을 누렸고 지금까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그 노웅래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우리 예. 당은 전부 다 찬성해 주겠다. 내지는 불체포 특권의 표결에서 우리 당은 이렇게 하겠다. 예.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없이 선언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예.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가장 많이 누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송영길 대표의 그 예. 관련 전당대회 관련 돈봉투 사건은 결국에는 송영길 대표를 당선시켰고 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송영길 당시 대표가 이른바 4.4.5입으로 예. 그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줬거든요. 유리하게 결정했다라는 지적을 듣고 있죠. 뭐 지금도. 그런 정도로 4.4.5 정도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전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사실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예. 방금 우리 신재호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이것이 그 지금까지 해오던 불체포 특권을 계속 또 유지를 하거나 또는 더 나가서 뭐 독재 정권이니 하면서 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그 전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한 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의 이름은 무슨 서약식이었습니다. 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우선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내용을 공유하며 실천 의지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 보세요. 아니 그 자리에서 정치를 개혁해 국민 여러분께. 자, 여기 사진에 있어요. 요 서약서도 크게 해놨는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본 의원은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국회의원 김기현이라 썼어요. 의원들이 하나씩 다 쓴 거예요. 각자 썼습니다. 김영준 전 의원님, 네. 이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압박 카드로 보이는데 이거 혹시 민주당도 이런 서약서에 이거 서명하는 거 봉참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미 공약한 바 있고 다 같이 그렇게 21대 국회 전반에 예. 저런 것을 여야 한꺼번에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고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있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없을 건 없었는데 이건 또 한편으로 보면 개헌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저와 같은 세리머니를 뛰어넘어서 어쨌든 개정적으로 전향적인 어떤 태도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좀 불만스러운 것은 이러한 제도조차도 민주당 안에서조차도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거. 그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예, 자기가 좀 어느 정도 판단이 있으니까 이제는 한 4번 방탄하고
뭐 이제는 뭐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뭐 송영길 대표 본인에 해당 안 되지만 저렇게 하는 것은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거라든지 그것을 빗대어서 보란 듯이 이제 와서 국민의힘에서 저런 행사를 하는 보란 듯이 한 것 같아요. 지금 모두가 사실은 당리 당략에 따른 것이고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예.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거죠. 요거요. 일단 제가 청구대 본장이 손 드셨는데 신조 전 의원님께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일단 여기 보면 오늘 이 국민의힘 서약서에 서명을 한 의원이 67명이었어요. 근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12명. 네. 훨씬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좀 상당수 의원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장 등 사정이 있어서 있는 빼더라도 사정이 없는데도 참여 안 한 의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건 저는 뭡니까? 왜 67명뿐이 안 되는가? 예. 안 한 사람들은 뭐 어떤 입장인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반대인가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요. 예. 만약에 반대면 반대라고 자기 입장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안 나는 한 거예요? 반댈세 하는 것도 밝혀야죠. 그리고 나는 왜 반대를 하는가? 예. 저 포기각서 서약하는데 나는 왜 반대를 하는가? 뭐 입장을 못 정했으면 왜 못 정했는가? 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지금 110 뭐 몇 명입니까? 113명입니까? 112명입니다. 112명. 112. 예. 그러면 112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저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근데 입장이 없고 그냥 지금 뭐예요 이게? 62, 67명만 아니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걸 정치적인 압박 수단으로 쓰려면 전원이 다 해도 뭐 그러게요. 민주당이 받을까 말까 하는데 예. 저렇게 뭐 몇십 명이 빠져버리면 야 니네 당도 다 안 하는데 왜 우리한테 그거 하라고 그래? 아, 또 이게 빌미가 네, 될 수도 그렇게 있다, 될 이거네요. 수가 있죠. 잠시만요. 지금 김재현 최고위원이 그 얘기 좀 하실 건가요? 왜 숫자가 적어졌는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오. 뭐 여러 가지 의원들끼리 예.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하영재 의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자유투표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렇죠. 불체포 가결이 특권을- 됐잖아요. 예, 예.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어요. 예.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신용조차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지금 뭐 70여 명도 되지 않는 많은 분들 전체 의원 중에서 70여 명도 안 되는 분들이 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정말 의원들에게 속속들이 이 전달이 된 것인지 아니면 뭐 일부는 또 스스로가 괜히 이 헌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불체포 특권을 개인이 이 서약을 해서 포기하는 것이 맞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저는 어쨌든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그러게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서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이 저렇게 그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를 냈으면 저분들이 나중에 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체포구속 동의안이 왔을 때 저분들이 몽땅 찬성해 버리면 이미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쉽다 이 말씀이네. 하려면 좀 많이 좀 하지. 뭡니까 지금 약간 이런 말씀이네요. 예, 정구택 부원장. 이게 뭐 다 앞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냥 보여주기밖에 안 돼요. 저거 한다고 해서 이제 국회에서 뭐 표결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저거 한다고 해서 또 기명으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라서 그거를 어찌 보면 이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걸 보이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오는 것까지는 그러면 다 인정.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수십 명이 어찌 보면 앞으로 돈봉투 사건이면 다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잖아요. 영장 청구하는 것도 어찌 보면 검찰 손에 맡겨져 있고. 지금 저는 솔직히 검찰총장 이름 잘 몰라요 누군지.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하겠구나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체포영장을 결국은 국회에 보내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행위로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처럼 사실은 이 체포영장에 대한 이제 국회의 동의는 야당에 어찌 보면 필요한 것이지 여당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넘어온 게 몇 개 없어요. 수사 중인 거 뭐 여러 개 있지만 딱 경찰에서 한다고 나오지만 영장 별로 안 넘어오거든요. 그런 거 본다 그러면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영장 청구 안 들어오겠네. 총선 때까지 별 문제 없을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 모인 거예요. 67분은. 그런 분들만 나머지 분들은 혹시 뭐 나도 날아올 수 있나?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시는 분은 안 왔다고.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안심하시는 분들이 아마 모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가지 설명의 어떤 설은 될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뭘 안 오신 분들이 또
뒤늦게 입장을 낼 수도 있어요. 아마 이걸 보고 아니 그렇게 100명이 110명이 넘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 가셨어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요.